네, 안녕하세요. 마이노프입니다. 저희가 이제 스코틀랜드 다녀온 이야기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. 드디어 이제 골프장에 갑니다. 마침내 이제 신실장님 라운드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보통 갈 때마다 그 카누스 제일 먼저 갔었나요? 처음에도 그랬나요?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기억이 잘 강감한데. 네, 처음에도 카누스 제일 처음에 갔었나요? 아니요, 카누스티를 첫날에 가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라운드에 하는 코스로 카누스였습니다. 그때도? 아니었죠. 그죠, 아니었죠. 카누스티는 그때 이미 발에 부상을 당한 상태로 아, 갔기 맞다, 때문에 맞다. 중간쯤에 갔었던 것 근데 같고요. 카누스 그때 비 많이 왔었잖아요. 그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두 번째 갈 때는 무조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가자 그래서 첫날 라운드를 했고요. 세 번째 코스에서도 일정상 뭐 카누스티가 가장 그렇죠. 가깝고 위치가 또 숙소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카누스티를 일정으로 첫 번째 잡았습니다. 그 카누스티 골프장은 좀 디오픈도 우리가 첫 번째 갔을 때 디오픈을 했었죠, 그때? 2018년? 그죠, 18년에 처음 갔을 때 카누스티에서 디오픈을 했었죠. 카누스티에서 했었고 그때 우승자가 프란체스카 몰리널리, 네네. 타이거 우즈하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같이 라운드를 했는데 거의 뭐 압승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카누스티 골프장은 좀 마인드오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남성적인 골프장 같아요. 그렇기도 하지만 또 타이거 우즈가 남성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, 그렇진 않은데, 이제. 근데 남성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과묵하고 차분하면서 좀 그쵸. 견딜 수 있는 사람? 음.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같은 성격이 우승하기 참 좋은 골프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골프장의 그런 구조나 이런 걸로 봐서 마인드오프는 어떤 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는 남초원 CC 같은 데, 곤지암 CC 이런 데들은 좀 여성적인 골프장이라고 마인드오프는 얘기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카누스티는 좀 남성적인 골프장인 것 같고, 예. 예전에 이 카누스티 이펙트라는 말이 또 있기도 한 1998년 프랑스 선수가 여기서 굉장히 고전을 했던 또 그런 골프장이 유명하잖아요. 예, 전편에서도 잠깐 설명했었지만 카누스티 이펙트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부분에 경지에 올랐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부분 코스에 임하는데 카누스티에 와서 라운드를 해보고 나서 좌절했을 때 그 느낌을 이제 너무 잘 치는 사람들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, 그런 것들을 카누스티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죠. 많이 나오는 골프장입니다. 그래서 카누스티 골프장에 199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대회 18번 홀에 있었던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 우승자가 바뀌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. 그 골프장이 카누스티였었어요.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, 세 번째 갈 때는 카누스티 골프장 가고 그 얘기를 좀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텀베리 알사 이 두 개의 골프장을 이번 세 번째 편에서 이야기할 겁니다. 카누스티 골프장도 가격이 올랐어요. 저희가 처음 갔을 때보다는. 그렇죠. 한 50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이번에 갔을 때는 270파운드였는데 그것도 2년 전에 예약했을 때 가격으로 그대로 유예를 시켜줬던 골프장이었습니다. 그럼 저희가 예약했던 당시의 가격이 270파운드였고 2000년도에 예약했던 그 가격 그대로 예약을 해주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일정을 맞춰서 여러 번 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일정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었고, 겨우 저희가 첫 번째로 이번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네네. 그날이 저희들이 라운드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어서 네. 할 수 없이 그날 라운드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270파운드면 하나로 1,500원? 1.5 정도 곱하면 될까요? 간단하게 1.5 정도 보면 되고요.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그래, 270에다가 뭐 한 135 정도 더하면 405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40만 원 정도의 라운드를. 뭐 한국 골프장도 그 코로나 시기에 뭐 충청도에 있는 골프장도 한 35만 원 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또 비싼 것 같진 않은데, 이 나라의 환경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싼 거죠.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골프장도 많지만 네. 굉장히 저렴한 골프장도 많아서 이 골프장별로 전체적인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그렇죠. 같아요. 굉장히 예. 싼 골프장부터. 일단은 가장 비싼 골프장들은 쉽게 말해서 디오픈을 했나 안 했냐.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할 골프장이
가장 비싼 골프장이었죠. 우리 그렇죠. 일정 중에는. 카누스티도 물론 디오픈을 여러 번 개최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. 특히나 비지터들한테는 좀 이제 아쉬운 얘기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뭐 영국인이면 조금 더 할인이 되고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 경우에는 할인이 좀 많이 되고 추가하는 데 뭐 그런 골프장들이 많긴 한데 여기서도 물론 디오픈을 했던 골프장들은 안 됩니다. 누가 와도 비쌉니다 여기는. 네네. 예. 그래도 뭐 관광객으로 가서 그래도 아무리 뭐 비싸도 골프를 좋아하는 또 진성의 그런 골퍼들이라면 이렇게 디오픈을 했던 그리고 또 다른 그 과거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할 디오픈할 골프장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라운드를 하면 아 내가 저기서 나도 파했었는데 뭐, 아 나도 이렇게 쳤었는데라고 이렇게 또 보는 또 중계해 보는 또 뷰가 또 다르긴 하죠. 카노스티는 세계적인 골프장이잖아요. 그렇죠. 이 링스 골프장들이 보통 골프 다이제스트에 선정한 상당한 상위 랭크에 많이 랭크되어 있는데요. 100대 골프장 뭐 이런 네. 랭킹 얘기하신 거죠? 네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링스 골프면서 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평가위원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골프장이고요. 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위 정도? 100대 골프장에 24위에 랭크되었던 기록이 있고요. 100대 골프장이라면 전 세계 네,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골프장을 우리나라도 한두 개 정도 포함되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나인 브릿지, 네. 뭐 안양 CC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 있는 골프장입니다. 그럼 그 2018년에 프란체스코 몰리나리가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공교롭게도 타이거즈가 또 이제 프란체스코 몰리나리가 2019년에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이제 마스터즈에서 또 한 번 붙었었잖아요. 그렇죠. 타이거즈가 복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에 대한 좀 실력이 나타나면서 그렇죠. 이제 우승 기대감이 가장 컸던 대회가 마스터즈였고 또 영화같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제 다시 매치를 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워낙 타이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위기여서 아주 좀 몰리나리가 주눅이 든 것처럼 오히려 몰리나리가 우승했으면 아마 테러가 있지 않았을까. 그 정도로 이제 타이거즈의 우승을 영원했던. 그렇죠. 워낙 네, 많은 것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서 참 그런 분위기에서 잘 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 잘 느낌이 쳐도 미국을 잘 못 나오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런 또 좀 스토리가 있는 골프장이었고, 우리가 이 세 번의 골프장, 그 스코틀랜드 골프장 투어를 갔을 때, 세 번 다 갔던 골프장이 이 카누스티하고 저 뒤에 이제 얘기할 골프장 중에 하나가 캐슬 코스죠. 그래서 캐슬 코스는 뭐 대회를 하는 골프장은 아닌데, 그래도 나름 가장 최근에 지은 그 세인트 세인트 앤드류스 앤드류스 일곱 번째 가장 현대화된 링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딱 두 군데를 저희가 세 번 투어에 모두 다 갔었는데 카누스티는 갈 때마다 인상적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많이 가물고 좀 더웠던 관계로 예전에 비해서 페어웨이가 러프가 좀 칠만했었죠. 오히려 제가 보기엔 러프가 더 치기 좋았어요. 페어웨이가 워낙 가물어서 거의 뭐 맨땅 같은 가뜩이나 뭐 양잔디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근데 관리가 충분히 이제 물이 많이 주지 못하니까 이게 딱딱한데 오히려 러프에 가면 조금 잔디들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좀 이렇게 페어웨이 같은 그런 느낌? 그 정도로 많이 깎아놓고 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말한 거예요. 첫 번째, 두 번째 갔을 때는 러프가 거의 허리 높이까지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어요. 들어가면 공을 찾기도 힘들었지만 네, 맞아요. 이번에는 그래도 러프에 공이 있어도 칠 쉽게 수는 있는. 찾을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. 또 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같이 가신 분은 계속 첫 홀부터 드라이브가 슬라이스 나면서 네네. 거의 뭐 러프에서 근데 거의 다 끌어오는데 찾았어요. 스코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캐디를 우리가 한 명씩 고용하잖아요. 보통. 네. 그러니까 캐디는 그 스코틀랜드 캐디는 저희가 뭐 1인 1캐디예요 기본적으로. 고용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보통 저희 이제 가는 그 좋은 골프장이기 때문에 잘 안내를 받기 위해서 한 명 정도 가이드처럼 이제 고용을 하는데 원래는 고용한 사람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. 근데 캐디도 좀 융통성이 있으면 캐디가 조금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는 캐디를 1인 1캐디는 못하더라도 한 팀에 한 캐디 정도는 했었고요. 그 캐디가 잘 공을 쳤더라고요. 처음에 같이 갔던 그 동료 한 분이 그 캐디를 고용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어색했던 건
백을 메고 따라와주는 캐디가 처음이었고 네네. 바로 옆에서 공을 아, 지켜보고 맞아. 있으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. 치는 게 좀 불편했다. 너무 긴장됐다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캐디가 도움이 안 됐다라는 그런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을 잘 찾아줬으니까 공을 잘 쳐줬죠. 워낙 이제 바로 옆에서 케어를 해주니까 우리 한국 캐디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. 근데 오히려 그게 좀 마치 그 TV로 이게 뭐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불편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카누스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첫 라운드를 하고 그날은 이제 곧바로 저희가 이제 숙소로 이동을 했죠. 왜냐면 그날 아침에도 바로 전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 렌트카를 받기 위해서 공항까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가 다시 또 숙소 와서 짐 다 챙겨서 그리고 카누스티에 간 거였거든요. 그래서 카누스티 라운드 하고 36골 칠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날씨도 뭐 갔던 날 중에 가장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. 그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동쪽에서 이제 공을 치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. 어느 골프장에 저희 갔었죠?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한 골프장은 톰베리 아리사. 여기도 비싸요. 여기는 미국의 페블비치가 비싼 거랑 똑같습니다.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여기가 코비드 19, 코로나 바로 전에 그때 가격이 얼마였어요? 저희가 맨 처음에 예약했을 때. 저희가 처음 예약했을 때 가격이 8월이 가장 성수기니까 가장 비싼 가격이었고 네네. 325파운드. 그때 325파운드에 예약을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우리가 가서 플레이하는 그 당시에는 400파운드대로 오르지 않았어요? 425파운드로 100파운드가 올랐어요. 15만 원 정도 상승했던 그럼 거죠. 425파운드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근데 다행이었던 건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여기는 연계해주는 조건이 당시 상황에 맞춰서 그린피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메일이 왔습니다. 2018년에 19년에 예약을 했는데, 20년. 20년에 예약을 했는데, 취소는 안 해주고, 우리 선불로 했는데, 네. 그거를 넘겨서 다음 해로 예약을 연기해 주겠다라는 걸 했는데, 만약에 올라가면, 그린피가 변하면 그 차액은 니들 내라. 네,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연장을 해줬는데요. 이 골프장 그린피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시간마다 변하고 또 성수기, 비성수기 따라 많이 다르죠. 변하고 네. 이러기 때문에 그런 예약 상황들이 잘 전달이 안 됐던지 저희들이 라운드 하고 나올 때는 추가 비용을 내라는 얘기가 없어서 사실 그날 마라도가 얘기했잖아요. 사실 제가 가서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마인드골프가 주로 했는데 이제 바우처라고 해서 예약한 걸 가지고 가는데 이제 마라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. 가면 차액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. 대신 우리가 먼저 물어보지 말자. 왜냐면 이 외국이 좀 이런 걸 잘 못 챙겨요. 한국처럼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서 골프장이 또 워낙 그날 그쵸, 따라서 그쵸,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. 일단은 그냥 가서 아무 얘기 안 했죠. 그랬더니 뭐 예상대로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체크인하고 기념품 몇 개 사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코스 쪽으로 나오게 돼서 그냥 원래 맨 처음에 예약했던 325파운드 325파운드로 그래도 가장 비쌌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일정 중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카누스티도 비싼 거거든요. 이거에 270파운드, 여기가 325파운드. 50만 원 50만 원이죠. 그런 50만 원. 비용이죠. 우리나라에서도 50만 원 비싸죠. 예. 그래서 50만 원을 쳤는데 참 안타까운 건 그래도 네. 저는 여기서 쳐보고 나서 50만 원이 안 아팠던 그쵸. 골프장은 여기였어요. 마인드골프도요. 여태까지 세상에서 제일 쳐본 골프장 중에 1번이 어디냐고 얘기하면 좀 망설였었는데 이번에 이 트럼프 톰베리 아리사 치고서 그냥 정해졌어요. 현재까지는 이 트럼프 톰베리 아리사가 마인드골프 가본 골프장 중에 최고예요. 여기 골프장의 특징이 등대? 그렇죠. 등대가 뭐 처음에는 등대가 저거 있으면 뭐냐? 그쵸? 참 뭐 그냥 배경이 이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야, 트럼프가 이 골프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가 좀 다른 사람인가? 그쵸, 약간의 사람을 그쵸. 다르게 볼 예. 수 있는 그 정도로 골프장이 그 모든 면 링스라고 하는 골프장으로서의 갖는 여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지만 주변에 어우러진 풍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요. 더더군다나 정말 가는 길마다 관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니 거기가
거기가 그냥 그 홀과 홀을 이동할 때 있는 그 길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뭐 콘크리트나 이렇게 해놓은 그런 카트길이 아니고 그냥 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단정을 해놨는데요. 보통 인조매트 같은 거 많이 깔아놓는 그 길이죠. 그렇죠. 그 길인데 보통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흙바닥 예. 이런데 아니면 조금 잘 정리해 있는 바닥인데 거기는 그냥 풀이 잘 깔려 있는데요. 아니 어떻게 풀을 그렇게 단정하게 폭신폭신하게 그것도 되게 또 인공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서 거의 뭐 레드카펫 깔아놓은 식으로. 그러게요. 그리고 이동간 거리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. 네네 바닷가 바로 옆에 예. 있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약간 시작했을 때 약간 비를 좀 맞았지만 그래도 제일 처음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연습장 환경이 정말 기가 막혔죠. 사람도 없고 예. 그냥 일반 우리나라 같은 타석 연습장도 있었고 그죠? 드라이빙 레인지도 드라이빙 있었고 렌즈도 있었고, 사실 저는 쇼게임 연습장이 감동이었죠. 이제 뭐 그린이 뭐 몇십 개가 있으면서 그렇죠. 거리별로, 벙커샷별로, 종류별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또 공도 무제한으로 널려 있어가지고. 그렇죠. 뭐 칩앤런도 해볼 수도 있고 그냥 벙커에서 벙커샷 연습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물론 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연습장이 참 보기 힘들죠. 보기 힘들었었죠. 그걸 물론 이제 포함되어 있다니까요. 그 비용도 물론 다 포함되어 근데 있지만 골프장이 진짜 그 등대가 없었으면 어땠겠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. 등대 아니 웬만한 데서 찍으면 등대가 다 나와요. 그렇죠. 중간 우리가 중간 비가 약간 멈추기 그쵸, 그쵸, 시작한 전반 한 6번째, 5번째 정도부터 후반 한 3, 4번째 홀까지는요 일단 어느 각도로 찍어도 등대가 대략 나오는데 그 등대가 제 1차 세계대회인가 2차 세계대회인가 뭐 그때쯤에 뭐 이렇게 만들었던 등대 같은데 굉장히 시그니처해요. 그래서 그 골프장에 그 나중에 그때 거기도 디오프는 했었죠. 최근에. 디오픈을 한 4번, 5번 그쵸. 정도 골프장이고요. 그래서 디오프를 보다가 스코틀랜드에서 하는데 등대가 지금 이쁜 하얗게 생긴 노란색이 좀 있었나요? 이거? 하얀색에 등대인데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약간 노란색 되게 뭐.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그늘집이에요. 거기가 이제 9턴 할 때쯤 되면 거기가 이제 그늘집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샌드위치도 샌드위치도 사먹고 그러는데 그 등대가 나오면 아 트럼프 턴베라에서구나. 방금 전에 마라톤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그렇죠. 아 골프에서는 이 친구가 골프 진짜 좋아하나 보다.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들의 클래스들이 대단했습니다. 바로 전편에서도 스코틀랜드 위쪽에도 트럼프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다고 네, 했잖아요. 인터내셔널 코스도 세계 100대 코스 안에 들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탐베리 아이서 같은 경우에는 100대 코스 중에서도 거의 12, 13위 이 정도 하는 상당히 아름다운 코스입니다. 그러게 13위를 하고 있네요. 미국에도 보면 캘리포니아에 트럼프 내셔널이 있어요. 예. 우리 한번 쳐봤는데 거기도 캘리포니아 태평양 주변에 바닷가 쪽에 딱 있어요. 거기도 좀 멋있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 내셔널, 미국에 있으니까 내셔널이고 여기 인터내셔널도 있고 인터내셔널. 또 트럼프 텀베리가 있고 뭐 가진 거 참 많네요. 너무 부럽더라고요. 골프를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거기 호텔도 되게 진짜 컸었잖아요. 그 위쪽에. 탐베리 호텔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좀 비싸기도 해서. 아니 그 호텔 바로 아래쪽에 또 파스리가 역시 또 예. 따로 있더라고요. 대단하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셋업들도 많이 왔던 골프장이라서 골프장에 가보면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. 또 우리나라 자료 화면으로 보면 2015년 네네. 박은빈 선수가 이제 그랜드 슬램을 여기서 달성을 해서 아 그렇군요. 막상 그 자료 화면을 보면 좀 눈에 익숙한 골프장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이게 알고 보는 것과 모르는 것도 다르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같은 구역 안에 또 텀베리 킹 로버츠 브루스 코스라고 붙어있는 코스가 있습니다. 저희는 플레이하지 못했죠. 네,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했는데 비용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 조금 더 저렴한데 등대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그쵸? 코스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디오픈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이왕 갔다고 하면 거기도 한번 라운드 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우리가 뭐 여기에서 더 얘기할 게 좀 있나요? 이 골프장? 골프장 자체가 이제 워낙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거였지만 저는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 골프장이 아마추어들이 치기에도 되게 아름답지만
그 캐디가 얘기하는 챔피언 티라는 어. 것을 딱 지적해주면 와, 그 챔피언 티 어마무시한 것 쳤을 같아요. 때는 예. 정말 선수들도 여기서 한번 쳐보고 싶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300야드로 송곳처럼 쳐야 페어웨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챔피언 티가 있었고 네네네. 야, 이런 데서 쳐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. 그 깨끗한 페어웨이가 저 멀리 보이고 그 중간을 건너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라도님하고도 가끔 골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골프장을 갈 때는 나의 실력이 거의 최상일 때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더 넓고 골프 타수가 조금 나빠지거나 힘들어지면 사실 이런 골프장들은 크게 흥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힘도 들어요. 안 나고 근데 사실 공을 잘 쳐야 이게 디자인한 그 사람과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좀 재미가 있을 텐데 잘 안 맞으면 별로 이렇게 풍광도 잘 안 보이고 자기 자신도 별로 좀 기분도 안 좋고 물론 100개를 치는 사람도 물론 좋은 골프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보기 플레이 정도 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좀 잘 칠 때 거리도 좀 많이 나고 방향도 좋을 때 그때 그럴 때 이런 골프장을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그냥 꼭 세인트 앤드루스 스코틀랜드는 아니더라도 그렇죠. 전 세계 세계적인 골프장 소위 얘기하는 좀 그린피가 좀 비싸고 좀 유서 깊은 골프장 갈 때는 자신의 실력이 좀 잘 올라왔을 때 또는 아니면 그런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가기 전에 좀 충분히 연습도 하고 가봐야 그런 골프장들 좀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꼭 여기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희들은 325파운드였지만 지금도 보면 한 400,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잦아들었는데도 425파운드 이상 이제 올라간 금액이 거의 내려오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골프장을 갈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예약을 하지 마시고요. 현지에 도착해서 티타임을 찾아도 충분히 있습니다. 너무 비싸기 때문에. 대신에 이런 날 미리 예약을 했는데 비 오거나 안 좋은 날 가는 것보다는 정말 가서 좋은 날 내일은 정말 해가 쨍쨍 뜨고 너무 좋다 이런 날씨가 예보를 받으면 그때 예약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야, 방금 전에 얘기했던 카누스티 거기 예약 안 하면 못 치니까 그렇죠. 거기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트럼프 텀벨 아이사 같은 데는 가격이 비싸서 티타임이 남아. 그죠? 그렇죠. 주로 동쪽으로는 킹스마스, 네. 서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텀벨 텀벨 아이사. 가장 아름답고 또 좋은 골프장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티타임을 얻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골프장입니다. 남으니까 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 다 빡빡하게 다 예약을 하고 갔어요. 올드코스 빼고는.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가면서 이제 느끼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준이 있어요. 꼭 예약해야 되는 데는 예약을 하고 가고 그렇죠. 꼭 추첨이 들어가야 되는 추첨을 하고 가고 나머지는 뭐 로컬 코스는 당연히 언제든지 칠 수 있고 비싼 골프장인데 가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안 가서 타임이 남는 데는 굳이 예약을 안 하는 게 그리고 좋은 날 가는 게 그렇죠. 날씨가 좋은 날 가는 게 좋아서 그냥 오픈해 놓고 뭐 동쪽이 요번에 날씨 좋다면 동쪽으로 가서 치시고 서쪽이 좋다 그러면 서쪽에서 그냥 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시죠. 그렇죠. 비싼 골프장들은 정말 날씨가 좋은 날 선택해서 가는 게 후회가 사진을 찍어도 정말 예쁘고 저희들도 사실 아쉬웠던 게 전반에 살짝 비가 오면서 사진을 찍으면 약간 흐릿하게 나왔던 그렇죠. 부분이 섭섭하다 좀 아쉬웠다고 그렇죠. 할 수 있죠. 네, 그래도 뭐 한 전반 한 5톨 정도 그때부터 이제 후반까지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서 예. 잘 라운드 했어요. 그래도 요번 전체적인 일정에 날씨 우려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여간 돈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다. 정말 아깝지 않다라는 전혀. 느낌은 골프장에서 참 가져보기 쉽지 않은데 요즘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재작년 통해서 비싼 골프장에서 공 치면서 너무 아깝죠. 뭐 욕을 하게 되는 거죠. 충청도에 있는 모골프장에 가서 막 35만 원씩 내고 이 돈이면 올드코스에서 라운드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참고로 올드코스 270파운드에 쳤어요. 그렇죠. 40만 원 정도 그렇죠. 하죠. 270파운드면 아까 얘기했던 카누스랑 같은 가격이에요. 근데 그 전에가 180파운드였죠. 그렇죠. 처음에 저희들이 2018년에 갔을 때는 180파운드였기 때문에 딱 50% 인상됐던 거예요. 그렇죠. 딱 90불, 딱 90파운드 추가돼. 두 번째 갔을 때는 220파운드 정도 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올드코스가 180파운드였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만 원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골프장의 주말 가격. 하고 큰 차이가 없죠. 그러니까 뭐 올드코스도 부담이 없었던데 뭐 그렇다고 올드코스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왜냐면 거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골프장이니까
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는 골프장에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로 갔던 카누스티랑 트럼프 선배야에서 비싼 골프장으로 기억이 나겠지만 골프장 디오픈 할 때 어떤 등대가 보인다. 그럼 거기가 트럼프 골프장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그 두 개 코스를 소개했고요. 다음번에도 또 다른 골프장으로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. 네, 마라도입니다. 바이. 바이.